예, 안녕하세요. 오늘 요 영상도요, 제 옛날부터 주특기 관상 영상 중에 이제 하나인데, 코관상, 좋은 코와 흉한 코의 코관상인데, 첫 번째 편으로, 재물복 같은 게 많은 좋은 코, 네. 관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는 재물복과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네. 어, 저의 그 이제 주특기가 관상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관상으로 돌아갔어요. 코는 바로 자아, 즉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코는 사회적으로는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며 콧대가 높은 여자라는 그 이야기가 있듯이 네. 콧대는 자존심이 세고 도도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코는 관상의 여러 부위 중 재물운을 보는 핵심 부위이고 재산 상태와 그 관리 능력, 금전 운세와 사업운을 판단하는 핵심 부위예요. 네. 개인의 욕망 달성 여부 및 성격과 지적 능력, 문화 생활의 척도를 나타내는 부위이기도 해요. 네. 얼굴의 삼정, 즉 상정, 중정, 하정으로 나눴을 때 중정에 해당되는 코는 얼굴의 근본을 이루고 중정은 중년의 운을 좌우하며 인생의 성패는 대부분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 코는 중년의 운명을 좌우하므로 코가 잘생긴 사람은 이 시기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형이 유행인 현대이지만 관상서에 따르면 복스러운 코와 예쁜 코는 차이가 많습니다. 코는 재백궁으로 재물복의 중심을 이루고요. 옛말에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 관상의 고전이자 교과서격인 중국의 마이상법에서 24가지 코에 대한 분류를 해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약간 플러스 알파 해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단비예요. 쓸개코. 쓸개, 다시 말해 담낭을 들어서 매달아 놓아서 축 늘어진 모양의 코를 말하는데 가장 길격의 코이고 이상적인 코예요. 네. 현단비는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고요. 코끝에 살집이 풍부해갖고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단비의 코를 가지면 부귀합니다. 네. 이 현단비는 복과 복록이 함께 하고요. 현단비라는 그 뜻은 마치 짐승의 쓸개를 매단 듯한 코라는 뜻인데 현단비는 코끝이 가지런하며 눈썹 사이가 기울거나 끊어지지 않았다. 또한 난대와 콧방울이 분명하다. 이러한 코를 가진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워런 버핏의 코는 관상학적으로 재물복이 많은 코, 즉 현단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도톰하고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 형태다 이거예요. 네. 이러한 코 모양은 재물이 모이고 잘 유지되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 약간의 그 견해의 차이는 있는데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 성룡의 코가 바로 이 현단비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화배우 김승우하고 이태곤의 코도 전형적인 현단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절통비예요.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코예요. 대나무 쭉 잘라놓은 것 같은 코예요. 네. 대나무를 자른 듯한 형태의 코로 그 모양이 반듯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코를 절통비라고 합니다. 대통을 세로로 반을 쪼개서 얼굴에 엎어놓은 것 같은 코 모양으로 성품이 곱고 정직하고 중용으로 조화로우며 부귀공명을 누리는 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코를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복록을 받아서 하늘의 부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꼭 부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복록을 받아갖고 부자로 산대요. 네. 요 코는 성정이 곱고 온화하고요. 그리고 자른 대나무 같은 코를 말하는 이 코는 코끝이 기울어지지 않았으며 가지런해서 곱게 생긴 코를 말합니다. 네. 눈썹 사이는 좋지 않지만 연상 수상이 가득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공평하며 부와 명예가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중년에 더욱 크게 성공한답니다. 어. 그리고 절통비는 콧대가 대나무통처럼 좁고 둥글며 콧날개가 벌어진 코로 상리형진이나 마의상서 등 옛날 관상서에 따르면 네. 절통비는 성격이 강하고 절개가 있고 권력을 잡거나 군인 등으로 출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는 감각이 예민하고 그 성격은 각성도가 높으면서 엔돌핀도 많이 나와갖고 강하답니다. 그런데 또 유머 감각도 있대요. 네. 그래서 남자답고 리더십이 강한 편이고요. 여자라도 절통비를 가진 사람은 어딘가 화끈하고 남자 같은 기질이 있답니다. 절통비를 지닌 유명인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런 사람들은 군인, 경찰, 연예인 중에 많은데 고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연예인 이경규 씨하고 연예인
솔빛, 그 다음에 이정재, 정경호도 절통비로 분류가 됩니다. 네. 세 번째, 화살코인데요. 네. 요 화살코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매브리코 같은데 매브리코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화살코에 매브리코를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고 약간 분리하는 견해도 있는데 엄격하게는 다릅니다. 네. 화살코라는 게 뭐냐면 코끝이 아래로 처져가지고 인중을 가리는 코를 말해요. 네. 이 화살코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본래의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하는 인상을 줍니다. 코끝이 뾰족해갖고 마치 화살과 같아 보여갖고 얼굴을 볼 때 무언가를 쏘는 듯해 보이는 그 화살코 관상은 일도 잘하고 재물운도 굉장히 좋답니다. 무엇보다 기회를 잘 포착을 해갖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화살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긴 코라고도 하거든요. 네. 코 자체가 다른 코에 비해서 길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남성의 화살코 같은 경우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대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재물을 끌어모으는 상이에요. 이게 그 화살코가 뭐냐면 재물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온 돈이 새어나가지 않아갖고 저축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화살코 관상인 경우에는 네. 욕심이 많은 편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중상모략도 잘하고요. 어떠한 목표를 세우며 추진력은 있게 잘 끌고 가지만 대신에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의 크기가 크거나 매부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네.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이 아래로 내려와 처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화살코는 명칭이 코끝 처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연예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신현준 씨하고 서경석 씨가 화살코 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신현준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해갖고 매부리코로도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여기서 약간 갈라져 나오긴 했는데 매부리코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데 조금 마음이 간교하고 고집스러운 코관상이라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코관상이에요. 지나치게 고집도 강하고 네. 그래서 요런 만약에 매부리코 다른 말로는 음취비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여성이 갖고 있으면 허영심이 강한 편이고요. 네. 강하고 고집이 있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해요. 네 번째, 갈쿠리. 돈을 갈쿠리로 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갈쿠리 코가 있는데 요 코는 준두. 요 코 여기 끝에 준두가 풍부하면서 여기가 준두예요. 네. 아래로 살점이 더 있는 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코를 가진 사람은 갈구리로 긁어 모으듯이 돈을 긁어 모아갖고 재산을 굴립니다. 오. 이 코는 빌 게이츠의 코를 보시다시피 정면에서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살겠죠. 네. 웬만해서는 돈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또 이 코를 가진 사람은 정력이 좋습니다. 갈구리 코는 대표적인 부자의 코인데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의 코를 전형적인 갈구리 코로 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갈구리 코는 재물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코관상으로 평소 생활에는 굉장히 절약을 하면서 검소하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갈 정도로 쓸 때는 화끈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화끈하게 쓰는 배포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갈구리 코는 돈을 크게 벌고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의 코관상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코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나발코나 갈구리코와 같이 복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다섯 번째, 용비예요. 용코입니다. 용의 코와 같이 콧대가 둥글고 반듯하며 코머리, 요 준두가 높고 가지런한 모양으로 콧대가 울퉁불퉁하지 않으면서 코가 두 눈썹 사이에 곱게 높이 솟은 형태로 붙어있는 코로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을 해갖고 이름을 날리며 한평생 부귀영화가 따르는 코가 용코예요. 영화배우 김혜수 씨, 네. 송혜교 씨, 중국의 이영걸의 코가 용코입니다. 네. 요 용코는 대귀의 상이에요. 아주 귀하게 되는 상입니다. 상상의 동물인 용의 코를 닮아갖고 용비라고 하는데 이 용비는 콧대가 굵고 곧으며 콧구멍이 대각선으로 살짝 들린 코예요. 멧돼지처럼 콧구멍이 들려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모양이 틀려요. 산근이 꺼지지 않고 콧대가 곱게 이마까지 뻗어 있어갖고 언뜻 보면 복섭이
코뿔소 코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코가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융성을 해갖고 바르게 생겼는데 약해 보이진 않고요. 그 기세가 강해서 힘있어 보입니다. 네. 마의상법에서는 전설적인 중국 최고의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귀한 신분이 이어진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만큼 그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네. 이런 코를 가진 그런 사람은 심기가 무척 활달하고 작은 일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기를 잘합니다. 네. 잿물에 입출입이 많은데 그 규모가 무척 큰 것이 특징이에요. 용비를 가진 사람은 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특출나갖고 능력을 발휘해갖고 죽을 때까지 명예가 드높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상입니다. 여섯 번째, 호비예요. 호랑이코. 네. 코끝이 둥글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두둑한 코로 난대와 정의가 없는 것 같은 모양인데 네. 호랑이코 대북격의 코로 남들이 알아들 정도로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요 코는 아주 큰 부자다 이거예요. 네. 눈썹 사이가 기울거나 굳지 않고요. 큼직합니다. 호랑이 코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귀한 사람으로 이 코를 가진 사람이 평범한 경우는 드뭅니다. 요 호랑이 코는 이제 누가 있냐면 정몽구 회장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이미연 씨가 있는데 이미연 씨는 호랑이 코와 마늘 코의 중간으로도 봅니다. 일곱 번째 마늘 코예요. 산비, 산두비, 과비라고도 하는데 요 관상은 콧망울, 여기 금갑이 풍성하고요. 둥글며 콧대가 낮거나 평평한 형태를 띠는 코예요. 콧대가 곱고 약간 짧은 코이며 코끝이 아래로 숙여져 있는데 콧망울이 코끝과 함께 어울린 생김새가 마늘통을 절반으로 쪼개서 엎어놓은 것 같아 해갖고 붙여진 이름이 마늘코예요. 관상학에서 산비 또는 산두비라고도 하는데 콧망울이 크고 둥글며 풍성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콧대가 낮거나 평평한 경우가 많으며 코끝이 둥글고 도톰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코가 여기 시작되는 콧부리가 낮고 콧방울에 살이 많아갖고 정말 마늘 절반을 쪼개서 붙여놓은 것처럼 생겨 있어요. 마늘코는 일반적으로 재물복이 좋고요. 가정이 화목하며 착실하고 인정이 많아서 형제간의 우애도 깊은 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가업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부유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업운도 좋은 편으로 가업을 계승하거나 사업을 통해 갖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마늘코는 이목구비에서 코가 이목구비에서 코가 돋보여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마늘코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거나 이 마늘코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마늘코 관상은 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관상학적으로는 재물복이 정말 좋은 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늘코 관상은요, 평생 부귀를 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마늘코는 착실하고 성실함이 최고의 장점으로 본능적으로 돈의 흐름을 잘 읽어요. 그 능력이 탁월하고 마늘코는 특히 중년 이후의 재물운이 좋아갖고 일확천금의 벼락 부자보다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부를 이루어가는 타입이 많아요. 결혼운도 좋은 편이고요. 성격이 낙천적이고 부드럽고 포용력이 좋아갖고 인간관계에도 좋은 편이에요. 현실에서는 복코 중에 복코인 이 마늘코가 미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해갖고 많은 분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관상학적으로는 복코를 건드려서 당신의 복이 나갈 수 있으니까 마늘코이신 분들은 건들지 마세요. 이 마늘코 관상은 여성의 코로서도 최상의 코로요. 현모양처의 코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전에 유명한 제과점인 성심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명진 대표하고 사진이 올라갈 텐데 일본의 뭐 재벌 회장의 코가 이렇게 문헌을 두지다 보니까 전형적인 또 마늘코예요. 그리고 연예인 공효진 씨하고 이미연 씨가 마늘코에 해당되고요. 여덟 번째 주머니코예요. 요건 다른 말로 성낭비라고도 하는데 주머니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오므려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매우 길한 코관상입니다. 콧망울이 작고 콧날개 양쪽이 둥글고 대칭이면서 콧구멍도 둥글고 나란합니다. 초년부터 인생의 말년까지 재물이 풍족해갖고 그 이름은 반드시 붉은 옷, 즉 관복을 입는다고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대 관상서에 요
성낭비를 가진 사람은 고관대작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주머니 콜은 관상학적으로 좋은 콘데 재물복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콧망울이 둥글고 콧구멍이 잘 가려진 모양이 좋은 주머니 코로 평가됩니다. 주머니 코의 특징은요. 네. 콧망울이 둥글고 통통하며 코끝 부분이 뭉툭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콧구멍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적당히 가려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콧날개가 콧구멍을 잘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 코의 관상학적 의미는 주머니 코는 재물복이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평가예요. 그리고 주머니 코 관상은 중년 이후에 더욱 그 운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부기가 따르는 코 관상으로 관직에 나가도 관직운도 좋습니다. 옛날부터 주머니 코를 복이 들어오는 상으로 여겨갖고 선호했습니다. 9번째, 복섭이에요. 엎드려 있는 코뿔소의 코인데 엎드린 코뿔소 모양의 코로 세력이 천정에까지 뻗치고 산근과 인당이 높은 모양의 코예요. 복섭이를 가진 사람은요, 살이 많지 않고 알맞게 있으면 영웅과 같은 재주가 있고 정신이 맑고 벼슬이 장관 이상으로 승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산근, 즉 콧뿌리가 곧아가지고 인당에서 곧장 융성해갖고 콧대가 그대로 곱게 이마와 연결되는 모양의 코로 살과 뼈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신체 골격상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코예요. 요 코는. 네. 그런데 드문 편인데 배우 원빈 씨가 복섭이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폴론 조각상의 코가 이 복섭이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인의 코라고도 해요. 그리고 약간 보는 견해는 차이는 있는데 더본 코리아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정원 씨의 코를 어느 쪽에서는 복섭이로도 보고 어느 쪽으로서는 소의 코인 우비로도 봅니다. 네. 10번째, 사비예요. 사자코. 마치 사자의 코처럼 생긴 코로 콧불이 콧등이 현저히 낮고 평탄하며 준두, 코끝은 크고 풍만합니다. 좌우의 콧망울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만 사자코인데 사자코의 얼굴의 무령관상도 사자상이라면 부귀하고 명성을 떨친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물이 생겨도 모여지지 않고요. 여성은 사자코 남성과 결혼을 하면은 평생 그 덕에 부자로 산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알리바바 마위네코가 전형적인 사자코예요. 네. 그리고 11번째 호양비인데 다시 말해 염소의 코예요. 북쪽에서 주로 키우는 호양의 코처럼 생긴 코로 재물과 명예를 모두 누리는 코예요. 호양비는 코끝, 코끝인 준두가 크고요. 두툼하며 풍만하며 콧망울이 나란합니다. 콧대가 풍만하게 솟고 눈썹 사이, 즉 연상 수상이 크고 뼈가 드러나지 않으면 크게 성공하고 손꼽히는 부자가 된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룡씨를 현단비로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양비로도 봐요. 그리고 전형적인 또 호양비가 누구냐면 모차르트. 예. 12번째 우비예요. 소의 코인데 풍만하고 코가 가지런하며 눈썹 사이가 넓으며 난대와 정의는 뭐냐면 콧망울을 얘기해요. 정의가 분명하며 산근이 튼튼한 모양이고 연상과 수상이 높지 않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쌓아서 집안을 일으키며 사회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코관상입니다. 백종원 씨 코를 한쪽에선 복섭이로도 보고 한쪽에선 우비로도 봐요. 근데 백종원 씨 코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비는 5대 부자의 코, 발제비라고 하는데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의 코에 해당된다는 게 고대 관상서의 설명이에요. 13번째 성비예요. 성비가 뭐냐 하면 오랑우탄 아시죠? 네. 그리고 중국의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성성이라는 그 유인원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랑우탄 코라고 보시면 돼요. 성성이 다시 말해 오랑우탄 모양으로 콧대가 높으며 눈썹과 눈의 간격이 없고요. 머리털이 거칠고 얼굴이 넓고 입술이 뒤집히고 몸이 넓고 두툼한 모양의 관상으로 눈썹에 숱이 많고요. 행동이 느긋하고 덕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성비를 가진 사람은 의리가 있고요. 또 오락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포부가 크고 마음을 무겁게 가지며 영웅의 기상을 가진 사람이 많고요. 일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기란 코입니다. 요 코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 증식 능력이
뛰어난 코라는 거예요. 네. 재테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14번째 마지막으로 녹비예요. 사슴 녹자를 써서 사슴코인데 코끝이 가지런하고 코에 살이 많고요. 코끝도 둥글고 두둑한 모양의 코예요. 녹비를 가진 사람은 뜻이 넓고 포부가 크며 걸음걸이가 급하지만 마음씨가 어질고 인자하답니다. 정이 많고 의리를 중시하고요. 쉽게 놀라기는 해갖고 앉았다 일어섰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몸을 가볍게 가지며 부지런한 정신을 가져갖고 복록이 풍부해갖고 재물이 늘어나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데 그 성품은 강직해서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고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코가 녹비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